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그 논문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손동원 박사님이시고요. 아, 네. 손동원 박사님. 저도 그 논문 발표 때 관심 있게 봤습니다. 현재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자 미래학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보니까 전공 분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 법학, 거기에 리더십, 미래학, 심지어 IT와 인공지능까지 이걸 다 융합해서 인류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어떤 철학, 리더십 원칙을 연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폭넓게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논문이 더 주목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이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100만장자를 넘어선 부의 건축, 지식, 전략 그리고 삶의 원칙,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바로 그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도구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인드셋의 전환, 이게 시작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라는 게 무슨 운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의 생각틀, 마인드셋에 달렸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캐럴 도에게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가져오시긴 했는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좀 더 AI 시대의 불확실성하고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아, AI 시대 맥락에서요? 네. 이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자산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잡는 동력이 되는지, 단순히 실패에서 배운다 이걸 넘어서 배움을 부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시는 거죠. 배움을 부로 바꾼다. 흥미로운데요. 실제 백만장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부보다 순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또 꾸준히 투자하는 성향이 있다는 스탠리 교수 연구랑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결국 내면의 태도가 부의 진짜 시작점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다 되나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물론 그건 아니죠.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도그마가 바로 이겁니다. 금융지식 습득과 현명한 투자 전략. 아, 역시 지식이 필요하군요. 네, 투자를 무슨 단기 대박 노리는 도박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지식과 시간을 동원한 장기적인 동맹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자산, 부채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개념이요. 네, 그거요.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요. 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그렇죠. 바로 그런 자산 구축이요. 이때 이제 버턴 말킬 교수가 제안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 장기 투자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전략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은 그냥 정보 외우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딱 맞는 결정을 내리는 지혜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네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월급 딱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도그마가 필요합니다. 소득 창출 다변화와 레버리지 활용. 소득 다변화.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오게 하라. 맞습니다. 하나의 수입원에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가 직접 시간을 쏟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수동소득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이 논문은 지적해요. 수동소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티모시 페리스 책 4시간에 나오는 자동화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나 아니면 피터 드러커가 강조했듯이 자기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죠. 컨설팅이나 저술 활동 같은 거요. 아, 내 전문성을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 레버리지군요. 네. 내 시간, 지식, 자원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수입원을 만들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굴리는 지혜까지. 야, 근데 이게 혼자 힘으로 다 될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도그마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계 자본의 활용. 아, 역시 사랑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불을 쌓는 게 혼자 막 고독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자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담 그랜트 교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나오잖아요. 당장 이익만 따지기보다 기꺼이 베풀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더라. 네, 저도 그거 인상 깊게 봤어요. 이런 신뢰와 협력의 관계망, 그러니까 로버트 퍼트남이 말한 사회적 자본이죠. 이게 정보나 기회, 또 정서적 지원 같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계자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도구마는 뭔가요?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도 통할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 중 5번째가 바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 함양입니다. 아,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라. 그리고 적응 못하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린다 그라턴의 100세 인생에서도 평생학습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평생 배우면서 계속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 이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워낙 빨리 낡으니까 배우고 적으라는 능력, 그 자체가 미래 부의 핵심 동력이다. 이게 이 논문의 결론 중 하나예요. 와, 정리해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은 단순히 백만장자가 되는 기술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를 건축한다는 건 마인드셋, 금융지식, 소득 전략, 관계 구축,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 이 모든 게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기술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부축적이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번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윤리적인 고민도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5가지 도구마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하게 와닿는다. 혹은, 아, 이건 정말 나에게 큰 도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